공항을 이용해 여행 떠나시는 분들, 항공기 정비로 인한 지연과 결항 때문에 불편 겪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유독 1년 중 여름 휴가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해 배상 수준도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류재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7일, 제주공항 탑승문 앞에 승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비 문제로 운항이 연기되자 항공사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승객들은 도착 예정 시각보다 4시간이나 늦은 저녁 8시쯤에야 도착지 부산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내리니까 어떤 분이 울산에서 집에 어떻게 가야 되노? 그러니까 뭐 안내데스크 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대책이 어설해서. 같은 날,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도 정비 문제가 발생하면서 승객들이 7시간이나 발이 묶였습니다. 올 상반기 하루 평균 130편꼴로 항공기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문제. 해외로 나가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본격적인 휴가철엔 이런 지연이나 결항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승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김해공항의 항공기 지연과 결항은 평소보다 최대 34%나 급증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배상은 어떨까?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배상액은 최대 30%까지만 인정돼 저비용 항공 운임을 기준으로 하면 불과 2, 3만 원 수준에 그칠 정도로 미미합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정비 상황 발생은 항공사의 면책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나 결항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쪽, 특히 이제 항공사 쪽에서 배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소비자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국토부는 여름 성수기 전까지 국내 항공기 400대에 대한 특별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연과 결항편을 줄이는 근본적인 개선은 항공사 스스로의 꾸준한 점검과 정비 노력이 뒤따라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 정치권의 내년 총선 대비 물갈이가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부산 3곳의 지역위원장 교체 작업에 들어갔고 자유한국당도 전투력 있는 새로운 인재 영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의 원외 지역위원장 일부를 새로 뽑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무감사와 여론조사를 통해 총선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한 곳인데 금정구와 부산진 을, 수영구 이렇게 3곳입니다. 공모 마감 결과 금정구에 4명, 수영구와 부산진 을에 각각 3명과 2명이 신청한 가운데 민주당 조직 강화 특위 심사 결과 후보들이 일정 기준선을 넘지 못할 경우 상당 기간 공석으로 남겨둘 여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의 추가 교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앙부처에서 경력을 쌓은 새로운 인재 영입 작업도 동시에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그야말로 부산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때 정말 맡겨볼 만한 후보를 냈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상의 후보를 내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까지 큰 내부 마찰 없이 인적 쇄신이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당대표가 최근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밝혀 보수 인사들의 PK 지역 대거 투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현주 의원의 부산 출마는 기정사실화돼 있고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당무감사를 통해서 사고지구당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당은 당협은 일부 정리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평가는 아마 공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문제는 잦은 지역위원장 교체, 이미 불출마 의사를 밝혔던 의원들이 다시 출마 준비를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기존 지역위원장들과 영입인물 사이에 극심한 내부 갈등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일면 머릿 기사입니다. 부산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인데요. 대구 경북 주민의 70.9%가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입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25%, 필요한 편이다는 45.9%였습니다. 수도권에서도 52.5%가 필요하다고 답해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련 사안의 국무총리실 이관 결정에도 TK와 수도권 주민의 과반 이상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조사는 TK와 수도권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명지국제신도시가 연약 지반으로 지반 침하가 발생했지만 법에 규정된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지하 안전 영향 평가 없이 지어졌고 사후 관리 체계마저 유명무실해 총체적인 부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또 기관끼리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합동으로 집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동구 망양로 전 구간 연결, 산복도로 보행길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부산시가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보행로가 없는 망양로 2.9km 구간에 오는 9월까지 보행로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이미 동구에 특별 교부금을 지원했고 동구는 다음 달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도로 정비를 통해 1.5에서 2m의 보행로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 여야 내년 총선 여성 청년 공천 확대 딜레마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 부산 공천 때 여성과 청년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부산 공천 때 물갈이 폭이 커지지만 당선 가능성을 둘러싼 회의론이 많아 실제 실행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PK 지역의 정치 지형상 여성과 청년 공천이 집중될 곳은 부산이 유일한데 내년 총선 공천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두세 곳을 여성과 청년 공천 지역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만나봤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습도는 높지 않아서 그늘에서는 쾌적하게 느껴지겠는데요. 단 일교차가 계속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으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합천과 밀양 등 경남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양산 30도, 울산과 거제가 2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남해안을 중심으로 천문조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대체로 맑겠고 초여름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현충일인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생생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30년 넘게 금정산 지킴이 역할을 해왔는데요. 범시민 금정산 보존회 유진철 생태국장을 박준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올해 나이 62살인 범시민 금정산 보존의 유진철 생태국장. 거의 매일 금정산을 오르며 쓰레기 투기와 불법 건축물, 무단 경작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드넓은 금정산에 공무원들의 단속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 직접 감시하자며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게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순찰이라든지 이렇게 안 하면은 공무원들이 긴장을 안 합니다. 그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유 국장은 금정산 보존 노력을 계속해온 결과 산림이 울창해지고 있다며 섣부른 개발은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식물의 천적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를 이제 안 했으면 좋겠죠. 그대로 좀 놔두라. 그리고 복원을 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자. 최근엔 부산대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이고 있습니다. 금정산 자락에 자리 잡은 부산대가 자연 녹지 공간을 훼손해 특수학교를 짓겠다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밑에 평지에 지을 공간이 있습니다. 대안을 찾아면 굳이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그건 아니죠.
장애인도 국민이고 우리 일반 시민 국민인데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을. 유 국장은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도 부산시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본격 시행될 경우 대규모 개발 바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84.5%가 사유지입니다. 내년 20년 7월 1일부로 완전 풀리면 그 사유지 갖고 있는 분들이 다 개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유 국장은 금정산을 보존하기 위해선 국립공원 지정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재검토위원회를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원전 지역 주변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핵심 이해 당사자들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원전. 모두 4개의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는데 저장률이 91%를 넘어 오는 2021년 가득 차게 됩니다. 월성을 시작으로 한빛원전이 2026년, 고리원전 2027년, 한울원전이 2028년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리 방법 등을 논의할 재검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들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고질의 방패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한 절차와 관리 방식에 대한 그런 의견을 구하게 되고 그걸 정부에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원전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됐고 이해 당사자가 논의에서 배제돼 제대로 된 공론화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원전 지역 주민 대표나 그다음에 환경단체 대표나 핵산업계 대표들 그다음에 정부가 추천한 중립적 위원까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위원회에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지 순항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많은 갈등이 있겠지만 종착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경주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은 재검토위원회가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증설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때 주민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 당사인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행기구가 돼야 되고 그 외에 따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거쳐야만이 이게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원전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 속에 어렵게 출범한 사용 후 핵연료 정책관리 검토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강풍으로 넘어진 공장 시설물에 머리를 부딪힌 60대 남성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평균 초속 23m의 바람이 불었던 지난달 27일 오후 사하구의 한 공장에서 강풍으로 인해 망가진 출입문을 고치던 66살 윤모 씨가 갑자기 넘어진 문에 깔려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윤 씨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고 엿새 만인 어제 새벽 결국 사망했습니다. 동네 경찰서는 집에서 마약 성분이 든 양귀비를 기른 혐의로 70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7개월 동안 동래구 명장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마약 성분이 든 양귀비 75주를 관상용 양귀비와 함께 화단에 심어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씨가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부경찰서는 외상거래를 거부하는 상인을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시장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5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서구 모 수산물 시장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인을 협박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영세식당 업주와 상인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8대3으로 패하며 3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롯데는 선발 투수 김원중이 3이닝 7피안타 6실점으로 흔들리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내줬고 이후 손아섭과 민병헌의 홈런으로 추격했지만 추가점 획득에 실패해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최근 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지난달 1일 서울 이랜드를 4대1로 꺾은 이후 지난 1일 수원FC와 2대2로 비길 때까지 6경기 동안 4승 2무를 기록해 승점 14점을 챙겼습니다. 8승 4무 2패로 승점 28점을 기록 중인 부산 아이파크는 선두 광주FC를 승점 2점 차로 바짝 추격하며 K리그1 직행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이전 3년 평균에 비해 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 동안 한 해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183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3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7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습도는 높지 않아서 그늘에서는 쾌적하게 느껴지겠는데요. 단 일교차가 계속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으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모레까지 대체로 맑겠고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충일인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